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가장 이슈화된 요소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소수 하게 되면은 각종 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일반 농번기에 많이 쓰이는 비료도 있고요. 또 선박이나 철강 등 공업용 요소도 있고, 또 일반 지금 자동차 문제가 된 요소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요소수 종류가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각종 요소수가 순도가 틀리다는 거죠.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 이 공업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료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소수는 농도하고 순도가 맞지 않으면은 SCR이라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가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아시겠지만은 2015년 이후에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이동수단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 질소산화물 또 매연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매연은 DPF라는 매연 저감 장치를 활용을 하고, 또 질소산화물은 SCR이라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활용을 해서 이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부터는 SCR이라는 장치에다가 소모품인 요소수를 계속 주입을 하면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 유럽 다음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이 디젤차가 보급된 나라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환경 문제 측면에 있어서 디젤차가 많이 보급됐다는 뜻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에 정부에서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간주를 해주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는 디젤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돼서 친환경차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산이 돼서 실제로 지금도 일반 소비자들이 연비 좋고 특성 좋고 고장 잘 안 나고 이런 디젤차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아직도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담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노후된 디젤차는 매연, 질소산화물 등 각종 물질 배출이 상당히 국가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97% 이상을 한 국가, 특히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또 문제였었죠. 그래서 국내에 이러한 이 디젤차 보급에 대한 원재, 또 요소를 한 국가의 의존도가 거의 100% 의존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미리 정부에서 확인을 못했다는 것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소수 문제에 대한 것들은 아마 몇 개월 동안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또 석탄에 대한 부분이 망진이 강조되면서 요소는 원료가 암모니아거든요. 이 암모니아 자체가 석탄, 석유 등 석유 제품에서 추출을 하는데 기술적인 난이도는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후진국, 중진국의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97%까지 높아진 것은 실제로 2011년에 국내에서 마지막 생산하면서 채산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철수를 하고 자연스럽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물류비가 저렴한 중국산이 시장을 석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구리가 물속에서 밑에서 불을 때는데 뜨거워지는 거를 모르고 계속 따뜻하고 생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와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수 문제는 지금 당장 몇 개월 사이에 당장 일선에서의 생계형 화물차가 정지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나비 효과가 커져서 일선의 화물차가 운행 중지가 되고 물리 대란이 생겨서 물자의 공급에 영향을 주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가 경제의 주름살을 크게 잡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비 효과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으로 걱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몇 개월 이후에는 국내에서 대책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입 다변화에 대한 대책도 더 만들어질 것이고, 또 필요하면은 국내 생산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아마 이 시스템을 일부 갖춘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적인 난이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더욱 국내에서 활성화하기는 좋다는 얘기죠. 문제는 몇 개월 사이가 중요합니다. 당장 이 1, 2주 이내로 일선에서는 이 요소수가 없어서
디젤차 운행을 중지하는 이런 사례가 늘어간다는 얘기는 물류 대란까지도 고민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정부에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이 요소수 부족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요소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인데요. 일단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내세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공업용 요소를 이 자동차용 요소수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환경부에서 본격적으로 2, 3주 동안 진행한다는 건데, 이 부분들도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순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다 걸러내서 농도와 순도를 맞춰서 실질적으로 차에다가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요. 또 질소산화물 저감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특히 공업용 요소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만큼 자동차용으로 돌릴 수 있는 건지 통계도 좀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국내에서 디젤차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소모되는 요소수가 6,000에서 8,000톤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라는 거죠. 또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환시켰을 때 SCR이 고장났을 때 정부가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은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선에서 이 SCR이라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한동안 중지시키는 거 어떠냐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국제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이 환경 규제에 대한 것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대로 질소산화물이 노출이 되면서 환경 오염원이, 즉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자동차마다 소프트웨어가 엔진부터 각종 시스템이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차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아마 몇 개월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SCR 장치는 독일의 보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풀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또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해서 하는 일상 이 시장에서의 어떤 불법 이런 소프트웨어 사례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는 부분들은 이 방법 이외에도 더 하나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해외 요소수를 직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상당 물량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 이 완성된 요소수를 직접 정부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요소수를 직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인증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SCR 장치가 고장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지 말고요, 해외 물량을 보게 되면 여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소수를 일반 이 정부에서 대량으로 직구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담이 되는 것은 요소수라는 것은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10리터에 10,000원 정도 내외인데 실제로 공수를 해보게 되면은 10리터라는 것 자체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요, 물류 비용이 몇 배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직구할 때 정부에서 이 비용을 태워주는 거죠. 요새 재난 이 지원금 등 뭐 각종 정부의 포퓰리즘 상태에서 돈을 뿌려주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용을 실제로 직구에 들어가는 물류비를 태워주고요. 또 일선에서 10,000원이 아니라 아마 20,000원 정도를 보급한다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2, 3개월을 어느 정도 메꿔주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요소수를 다변화시켜서 대량으로 생산한다든지 또 국내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소수 문제는요,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이 중국의 97%를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한 국가의 60에서 70% 의존도가 높은 이런 원자재라든지 소부장 관련 시스템을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 전쟁 물자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아마 심각한 경제적 주름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분석을 통해서 한 국가의 60,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수입 다변화를 시킨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재고 물량을 상당히 늘려서 여유 있게 좀 저장을 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요, 비용이 비싼 경우에는 정부가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국내에서 일부 생산하는, 즉 전략 물자화 시켜주는 거죠.
즉 최근에 들어와서 뭐 전기차용 배터리 문제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요. 국내 내재화를 시켜주는 부분들도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이런 이 요소수 같은 문제가 수백 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즉 요소수 문제는 빙산의 일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리고 여러 국가 중에서 특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이 60, 70% 넘는 것이 질비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 안 하게 된다면 나중에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좀 더 슬기로운 정책 또 시행을 통해서 좀 극복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이 큰 문제에 대한 산을 보는 시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 물자에 대한 것들도 중점 점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